자, 오늘 우리가 한번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탄소 중립 지원센터입니다.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이라는 거대한 목표, 이걸 우리 동네, 바로 지역 단위에서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새로운 심장 같은 곳이죠. 국가의 큰 그림이 어떻게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는지 그 핵심 역할을 맡은 이 기관에 대해 속속들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이런 새로운 조직이 왜 필요하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짚어봐야겠죠? 기존 방식에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이 그림이 핵심을 딱 보여주는데요.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만들어 전국으로 내려보내는 이른바 톱다운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게 전국 모든 지역에 똑같은 옷을 입히려는 것과 같았죠. 도시마다 산업구조도 다르고 에너지 쓰는 패턴도 천차만별인데 말이에요. 이러니 지역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결국 효과적인 변화를 만들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사이즈 피치 올, 하나의 전략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방식은 이제 한계에 부딪힌 거죠. 각 지역의 상황에 딱 맞는 맞춤형 해법이 절실해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게 탄소중립지원센터입니다. 중앙과 지방을 이어주고 또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녹여내서 탄소 중립을 이끌어갈 말 그대로 새로운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의를 보면 탄소중립지원센터는 탄소중립기본법 제68조에 따라 만들어진 법적 기구예요. 이게 중요한데요. 그냥 조언이나 해주는 자문기구 수준이 아니고요. 계획부터 실행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지원하는 실행조직이라는 점,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예전에 있던 에너지센터랑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새로운 센터는 아예 차원이 달라요. 목표부터가 에너지 효율을 넘어서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기후위기 적응,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까지 포함하거든요. 다루는 범위도 건물, 교통, 폐기물처럼 우리 생활 전반으로 확 넓어졌고요. 법적인 권한도 훨씬 강력해졌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강력해진 센터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할까요? 센터의 기능을 크게 4가지 핵심 역할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 딱 이해가 되실 텐데요. 센터가 마치 4명의 전문가가 한 몸에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를 분석하고 사람들을 연결하고 전략을 짜고 마지막으로 성과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까지 모두 다 하는 거죠. 하나씩 자세히 뜯어볼게요. 첫 번째 역할은 데이터 과학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 지역의 온실가스가 어디서 얼마나 나오는지 마치 가계부 쓰듯이 목록, 즉 인벤토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걸 토대로 미래 배출량을 예측해서 과학적인 감축 목표를 세우도록 돕는 거죠.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올바른 처방이 나오니까요. 두 번째는 소통 전문가 역할입니다. 탄소 중립, 이거 절대 행정기관 혼자서는 못하거든요. 센터는 행정, 시민, 그리고 산업계 전문가들 사이에 튼튼한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해요. 서로의 의견을 모으고 갈등이 생기면 조정도 하고요.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일이죠. 세 번째는 전략기획가입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실행 가능한 계획, 액션 플랜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낡은 건물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로 바꾸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기획하거나 전기차 보급 전략을 세우는 거죠. 또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일자리를 잃는 분들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 방안까지도 꼼꼼하게 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바로 성과 관리 전문가입니다. 계획만 세우고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목표를 향해 잘 가고 있는지 매년 꼼꼼하게 점검하고 평가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다음의 계획에 다시 반영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이런 역할들을 실제로 어떻게 구현할까요? 센터가 움직이는 방식은 크게 2가지 모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 중심, 다른 하나는 사람 중심의 접근법이에요. 첫 번째는 데이터 기반의 통합 관제 모델이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역 곳곳의 센서에서 에너지 사용량 같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아서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분석합니다. 말 그대로 도시 전체의 에너지 흐름을 한눈에 보는 디지털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겁니다. 정말 스마트하죠. 하지만 기술만 있으면 다 될까요? 절대 아니죠. 그래서 2번째 모델,
바로 시민 참여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집 베란다에 작은 태양광 패널을 달거나 아이들을 위한 기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처럼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직접 참여하고 실천하는 문화를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바로 이 문장이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가 함께할 때 비로소 진짜 탄소 중립이 완성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모델은 센터 운영의 양쪽 바퀴와도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센터의 비전과 앞으로 남은 과제들을 한번 짚어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이 멋진 계획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물론 이렇게 멋진 계획이 현실이 되려면 넘어야 할 산도 있습니다. 센터가 제대로 일하려면 안정적인 예산과 전문 인력은 기본이고요. 또 그 역할을 보장할 수 있는 명확한 조례 같은 법적 장치도 필요하죠. 여기에 데이터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꾸준히 협력하는 구조까지 갖춰져야만 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과제들만 잘 해결된다면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이 그림처럼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미래 도시를 만드는 핵심 플랫폼이 될 겁니다. 단순히 행정을 돕는 조직을 넘어서 지역이 주도하고 시민이 함께 만드는 탄소중립의 진짜 심장이 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기후변화라는 이 거대한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동네, 우리 지역 공동체에 어떻게 힘을 실어줄 수 있을까? 탄소중립지원센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사회의 구체적인 답변 중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